안녕하세요, 머왕입니다. 매년 하는 전역자들 시리즈, 오늘로 2026년 전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이 되는 선수인데 시작부터 엄청난 선수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한동희 선수입니다. 1차 진명 출신 롯데의 주전 3루수였던 한동희는 작년 입대한 상무에서의 군생활을 마치고 12월 9일 저녁 이후 팀에 합류해 있는 상황인데요. 한동희의 올 시즌 상무 성적은 리그 전체에서 화제가 될 정도로 대단했죠. 4할 타율 20홈런 100타점이라는 역대급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고작 퓨처스리그 성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용우, 한유섬, 김재환, 양의지, 구자욱 같이 경찰청 상무를 통해 2군 풀타임을 거쳐간 스타급 1군 선수들까지 있었음에도 이만한 성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올 시즌 퓨처스 홈런왕 타점을 탔고 OPS 1.1이 넘어가는 미친 성적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자 내년 활약에 대한 근거가 되기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롯데는 홈런이 필요한 상황인데 100경기 27홈런이면 144경기로 환산하면 38에서 39개 정도이고 홈런 대비 타석으로 보면 거의 17타석당 홈런 1개를 쳤고 이건 올해 KBO로 따지면 오스틴보다 높은 정도로 3위에 해당할 정도인데요. 물론 1군과 2군의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걸 압니다. 다만 홈런을 얼마나 자주 쳤는지 체감이 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만큼 홈런을 자주 쳤기에 리그 수준과 상관없이 자신이 홈런을 칠 수 있다는 마인드셋은 완벽하게 됐을 거라 생각하기에 저는 아무 의미가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1군과 2군에서의 차이가 가장 큰 게 순출률과 볼삼비라 생각하는데 올해 한동희는 8푼의 순출률과 1.2가 넘어가는 볼삼비를 기록했습니다. 순출률은 2군 기록임에도 1군에 대입해봤을 때도 그리 높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2군에서 치고는 볼넷을 많이 골라내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볼넷을 압도적으로 많이 골라낸 것도 아니었는데 그에 비해 볼삼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만큼 한동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던 삼진이 확 줄었다는 것이죠. 작년까지 한동희는 2군에서 볼넷과 삼진수가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볼넷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게 아님에도 삼진이 확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건 1군에 올라와서도 성적이 그렇게 많이는 안 깎일 거라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한동희를 봤을 때는 홈런을 자주 치는 타자의 마인드셋을 가지게 됐을 것이고 약점이던 많은 삼진을 보완해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2군 성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압도적인 풀타임 성적은 결국 1군에서도 통할 거라는 지표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2군 성적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면 아무리 완전한 국가대표는 아니어도 시즌 끝나고 치른 K시리즈에 국가대표의 부름을 받았겠는가 싶네요. 국가대표로 가서 좋은 모습 보여준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봐왔던 여론들을 생각하면 한동희는 결국 욕을 먹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동희의 복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차피 한동희는 2군에서 늘 잘했다. 한동희는 지금까지 보여준 게 없는데 왜 기대를 하는지 모르겠다. 오늘 하나하나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동희는 2군 여포다?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매번 2군에서 잘했다는 소식을 전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까보면 올해 제외 2군에서 185타석 이상 서본 시즌이 없습니다. 데뷔 시즌과 상무에서의 시즌을 제외하면 한 시즌 100타석 시즌조차 아예 없으며 5년 동안 160타석 정도 소화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최근 상무에서의 2년간의 표본이 앞선 6년간의 표본보다 많다는 말로 한동희가 늘 2군에서는 잘했다는 것은 스몰 샘플에서 비롯된 허황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한동희가 2군에서 늘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2020년 강태율이 1군에서 OPS 1.667, WRC 플러스 294.6을 기록했는데 강태율은 우주 MVP급 선수였다고 하는 것과 과장 못해서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희에게 이번 퓨처스 리그는 성적과 별개의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한동희의 가장 큰 문제는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는 멘탈이라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좋은 피지컬과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때 확 무너지는 스타일이었죠. 실제로 23년에 무너진 걸 1.5년간 회복하지 못하고 상무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미루어 봤을 때 성적 부담이 덜한 퓨처스 리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제대로 갈고 닦는 시간이 됐을 것이고 기술을 확립하며 마인드셋을 제대로 갖추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풀타임에서 나온 성적이 2군 성적이긴 해도 선수에게 자신감을 찾아주는 데에는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동희가 상무에서 잘했다는 것을 2군을 때려 부셨다 자체보다는 자신감을 찾고 본인의 타격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데에 중점을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한 개 더 있죠. 한동희가 보여준 게 없는데 왜 기대를 하는 것이냐 인데요. 왜 한동희가 보여준 게 없나요? 한동희의 입단 이후 큰 성적들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좋아하는 클래식 스탯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죠. 한동희가 입단한 이후 한동희는 롯데 내에서 5번째로 많은 안타와 2루타 타점을 기록했고
홈런으로 따지면 세 번째로 가장 많은 홈런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상무로 인해 거의 2년을 못 뛴 누적 성적임을 생각하면 팀 내에서도 상당히 굉장한 성적이고, 위에 있는 4명이 전준우, 이대호, 정훈, 손아섭인 걸 생각하면 적어도 한동희가 입단한 이후 롯데 내에서 전화위대 선수 중에서는 한동희만큼 누적 스탯을 잘 쌓은 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율 스탯에서는 데뷔 초에 똥 싸놓은 게 너무 크다 보니 그리 선방한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그렇다 쳐도 무려 8년입니다. 조원우부터 시작해 양상문, 허문회, 서튼, 김태형을 거친 이 기나긴 8년 내 롯데에서 뛴 모든 타자 중에서 누적 스탯은 나이까지 생각하면 최고, 비율 스탯도 10명 안에 드는 선수로 한동희가 보여준 게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 시즌 롯데의 패착 중 하나는 작년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코어 야수들이 결국 상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핫했던 코어 야수들 중에서 결국 윤동희를 제외하면 제대로 한 선수가 없죠. 그만큼 본인의 성적을 1년 이상 꾸준히 보여주질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상수가 되지 못한 선수들은 팀에겐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몇 년간 꾸준히 활약해줄 선수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동희는 선수 생활 중에서 꾸준한 결과를 만든 적도 있었죠. 그것도 3년 연속으로 말이죠. 입단 3년 차였던 20년 중반부터 눈을 뜬 한동희는 3년간 꾸준히 OPS 0.8 언저리, WRC 플러스 100 이상이라는 이상적인 타격 성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한동희가 입단하고 나서부터, 아니 사실 이전 몇 년으로 따져도 젊은 야수가 이렇게 3년 연속 활약한 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후 23년에 발사각 높이려다 망하고 24년 초반에 군대를 가면서 현재 한동희에 대한 인식이 별로인 건 알겠는데 그건 너무 1차원 냄비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네요. 결국 데뷔 이후 2년 망치고 23년에 1년 망치면서 3년 잘하고 3년 못한 건데 이 선수가 보여준 것도 없고 기대도 안 된다는 건 너무 억까 아닐까요? 여기서 팩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무리 못한다 해도 최근 10년 중 그나마 제일 잘 키운 야수가 한동희라는 게 롯데 내부 육상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한동희 성장이 느리다 해도 결국 지금 한동희 정도가 가장 빠른 편이라는 거죠. 그렇게 적어도 롯데 팬이라면 한동희를 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단은 한동희가 돌아와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다리며 응원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수비죠. 이 부분은 커버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도 수비가 안 좋았는데 살이 더 좁은 느낌이라 수비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됐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도 장기적으로 한동희가 지타 쪽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그건 고정 지타인 전준우가 있기에 향후의 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전준우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한동희가 3루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루를 보기엔 나승엽이 1루에 있고, 개인적으로 나승엽은 송구가 안 돼서 3루 불가 판정이 내려진 것 같은데 핸들링으로 따지면 차라리 한동희가 낫다 생각해 나승엽 3루보다는 그래도 한동희 3루가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손호영이 올 시즌 끝나고부터 외야로 갔는데 이건 명백히 팀에서 한동희에게 3루를 내주겠다는 것이죠. 뭐 한동희가 3루를 못 본다고 외야를 보낼 것은 아니니까 결국 팀 상황에 맞춘 포지션 변경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팀에서 자리를 마련해주며 기회를 줄 것이기에 수비 부분은 진짜 어떻게 평균 아래 정도까지만 해주고 타격에서 만회하는 그림을 기대해보고 싶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 3루수로 많이 나왔음에도 기록된 실책은 6개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한동희는 상무에서 역대급 성적을 기록한 타자로, 이는 현재 리그 전체에서 팀을 대표하는 타자들도 못해봤던 기록이고, 그간 2군에서는 늘 잘했다라고 하기엔 2군에서의 표본이 너무 작았고, 그간 보여준 게 없어서 기대가 안 된다고 하기에는 롯데에서 최근 10년간 이 정도 보여준 선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동희가 돌아와서 무조건 잘할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한동희가 아무런 기대 없이 볼 선수는 아니기에 결국 까봐야 아는 것이고, 그러니 그 전까지는 응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동희에게 큰 기대를 안 하려고 해도 올해 유일한 전력 보강이 한동희이다 보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상무를 다녀오며 몸도 마음도 성장해온 만큼 그에 대한 부담감 대신 책임감을 가지고 멋진 활약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한동희가 김태형 감독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과연 한동희는 2026년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